제발 정신 차리세요. 건을 다 왔어요. 12월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서연은 찬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골목길을 걸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손끝이 얼얼했다. 낡은 천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오늘 번 3만 원이 들어 있었다. 내일 아침 장학금 시험 응시료였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밤 11시 37분. 빨리 가야 해. 서연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시험장까지 2시간이 걸렸다. 늦잠 자면 안 됐다. 이번 장학금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때였다. 인도 한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었다. 눈발이 그의 몸 위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움직임이 없었다. 아저씨? 대답이 없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나가야 했다. 내일 시험이 있었다. 늦게 자면 안 됐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노인을 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호흡이 약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노인을 흔들었다. 손을 대는 순간 깜짝 놀랐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맥박을 짚어봤다.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러다 돌아가시겠어. 서연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걸렸다. 이 추운 날씨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주머니 속 돈 봉투를 만졌다. 이 돈이면 등록금인데. 서연은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아저씨,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봤다. 아가씨, 이분 상태가 제발 부탁드려요. 서연은 노인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다. 노인의 몸이 무거웠다. 힘껏 끌어안았다. 택시가 출발했다. 눈발이 앞유리를 때렸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병원이에요. 서연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했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노인을 들것에 옮겼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어요. 신원이 확인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노인을 급히 살폈다. 표정이 굳었다. 저체온증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30분만 더 늦었으면.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잘했다. 멈춰선 게 잘한 일이었다. 손에 든 빈 가방을 봤다. 택시비로 3만 원을 다 썼다. 내일 시험을 볼 수 없었다. 1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누군가의 생명이 더 소중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아니면 따뜻한 집에서 쉬고 계신가요? 잠깐만 시간을 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서연이처럼 멈춰섰을 것 같나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서연과 그 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22살이었다. 고시원 3평짜리 방에서 혼자 살았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다.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다. 벽에는 의과대학 합격증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있었다. 보육원 졸업사진이었다. 서연은 5살 때 기억이 없었다. 어느 날 고속도로 옆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다.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 경찰이 신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서연은 보육원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선생님이 울먹이며 안아줬다. 따뜻했다. 하지만 엄마는 아니었다. 18살에 보육원을 나왔다. 혼자 살기 시작했다. 대학에 가고 싶었다. 의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서연은 3가지 일을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카페로 갔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일했다. 커피를 만들고 빵을 데웠다. 손님들이 학생 커피 한 잔이라고 불렀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시급 9,500원이었다. 9시에 학원으로 갔다. 전단지를 돌렸다. 오후 2시까지 걸어 다녔다. 다리가 아팠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참았다. 하루 2만 원을 받았다.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다.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견뎠다.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다. 하루에 4시간 잤다. 밤 12시에 집에 돌아왔다. 샤워를 했다. 밥을 먹었다. 찬 밥에 김치였다. 가끔 계란 하나를 삶아 먹었다. 그게 전부였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공부했다.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책을 펼쳤다. 수학 문제를 풀었다. 영어 단어를 외웠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졸음이 쏟아졌다. 뺨을 때리며 깨어 있었다. 꼭 의사가 될 거예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매일 그렇게 말했다. 지친 얼굴이었다. 다크서클이 짙었다. 뺨이 홀쭉했다. 그래도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왜 의사가 되고 싶었을까? 10살 때였다. 서연은 폐렴에 걸렸다. 고열로 쓰러졌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없고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서연을 살렸다. 괜찮을 거야. 선생님이 꼭 낫게 해줄게.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났다. 따뜻한 손길이 기억났다. 서연은 그날 결심했다.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모은 돈은 전부 학원비와 생활비로 나갔다. 조금씩 모았다. 장학금 시험만 붙으면 됐다. 전액 장학금이면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서연은 그 돈을 다 썼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아까웠다. 속상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됐다. 1년만 더 버티면 됐다. 할 수 있어.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눈을 감았다. 짧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흘 뒤 서연은 병원을 찾았다. 노인은 깨어나 있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60대쯤 되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나요? 네,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서연은 깜짝 놀랐다.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상실증입니다. 오랜 노숙 생활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노인을 다시 봤다. 노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글쎄요, 어떤 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요? 네, 작은 아이, 여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계속 불렀어요, 이름을. 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부터 서연은 매일 병원에 들렀다. 일이 끝나고 들렀다. 김밥을 사갔다. 과일을 사갔다. 노인과 함께 먹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만든 도시락이에요. 서연은 도시락을 펼쳤다. 밥과 계란말이, 김치가 담겨 있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이걸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노인이 젓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연이 손을 잡아줬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왜 그러세요? 이 맛, 예전에 먹어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밥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서연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다.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손톱은 깔끔했다. 손가락이 길고 우아했다. 마치 원래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았다. 서연은 노인의 팔을 보다가 멈췄다. 손목에 흉터가 있었다. 반달 모양의 긴 흉터였다.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를 당한 흔적이었다. 할아버지, 이 흉터는? 노인이 손목을 만졌다. 이것도 기억 안 나요. 아마 오래전에 다친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노인이 서연을 가만히 바라봤다. 눈빛이 따뜻해졌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딸 같아. 네, 당신이 내 딸 같아요.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 같아요.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그 순간 둘 다 알지 못했다. 그들을 이어주는 운명의 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20년 전 그의 이름은 강재원이었다. 대기업 회장이었다. 38살이었다. 아내와 5살 딸이 있었다. 행복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가족여행을 가는 길이었다. 강원도 바닷가로 가고 있었다. 딸 서연이가 좋아하는 곳이었다. 아빠, 빨리 가요. 바다 보고 싶어요. 뒷좌석에서 서연이가 까르르 웃었다. 인형을 안고 있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작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알았어, 우리 공주님. 조금만 기다려. 재원은 백미러로 딸을 봤다. 아내가 옆에서 미소 지었다. 당신, 천천히 가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걱정 마. 조심할게. 고속도로였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다. 재원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끄러졌다.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다. 꽝! 엄청난 충격이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유리가 깨졌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침묵. 재원은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피가 눈으로 흘러내렸다.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아팠다. 차체에 끼어 있었다. 여보, 아내를 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다. 피가 흘렀다.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다. 재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연아, 서연아. 뒤를 봤다. 뒷좌석이 부서져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딸이 없었다. 서연아. 재원은 비명을 질렀다. 차문을 열려고 했다. 열리지 않았다. 발로 찼다. 온 힘을 다해 부쉈다. 마침내 빠져나왔다.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봤다. 서연아, 아빠 여기 있어. 도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재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풀숲을 헤집었다. 도랑을 뛰어내렸다. 손이 찢어졌다. 무릎이 까졌다. 서연아,
대답해. 그때 무언가 보였다. 작은 신발 한 짝, 분홍색 신발이었다. 서연이 것이었다. 재원은 무릎을 꿇었다. 신발을 집어들었다. 가슴에 꽉 껴안았다. 목이 메었다. 서연아, 서연아, 경찰이 왔다. 수색이 시작됐다. 밤새 찾았다. 이틀을 찾았다. 일주일을 찾았다. 찾을 수 없었다. 딸은 사라졌다. 재원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아내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딸을 찾아 헤맸다. 전국을 돌아다녔다. 5살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이만큼 작고 귀여운 아이인데 사진을 들고 다녔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했다. 재원은 회사를 그만뒀다. 전 재산을 들여 수소문했다. 탐정을 고용했다. 광고를 냈다. 현수막을 걸었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돈이 바닥났다. 재원은 집을 팔았다. 차를 팔았다. 남은 건 딸 사진 한 장뿐이었다. 10년이 지났다. 재원은 아팠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암입니다. 위암 3기예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재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 찾았어요. 딸을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찾을 때까지 죽을 수 없어. 재원은 병원을 나왔다. 치료를 받지 않았다. 돈도 없었다. 시간도 없었다. 딸을 찾는 게 먼저였다. 15년이 지났다. 재원은 거리에서 살았다. 노숙자가 됐다. 몸이 쇠약해졌다. 걸을 때마다 기침이 났다. 피를 토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매일 길거리를 걸었다. 지나가는 젊은 여자들을 봤다. 혹시 내 딸이 아닐까? 25살쯤 됐을 텐데 어떤 모습일까? 서연아, 어디 있니?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 사진이 있었다.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다. 색이 바랬다. 모서리가 해졌다. 하지만 웃는 얼굴들은 선명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재원은 사진에 입을 맞췄다. 눈물이 떨어졌다. 20년이 지났다. 재원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몸이 얼어붙었다. 눈 내리는 밤이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끝인가? 딸을 못 찾고 가는 건가?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손을 잡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재원은 눈을 떴다. 희미하게 보였다. 여자였다. 20대 초반이었다. 눈물이 났다. 딸이 살아 있었더라면 저 정도 나이였을 텐데. 그게 재원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노인의 상태가 좋아졌다. 퇴원 날짜가 잡혔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신원도 모르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다. 서연은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보낼 수 없었다. 할아버지, 제 고시원에서 잠깐 지내세요. 뭐라고요? 좁지만 괜찮아요. 제가 낮에 일하러 가면 할아버지 혼자 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제발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거리로 나가시면 제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잘 거예요. 노인의 눈이 촉촉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좁은 고시원이었다. 침대 하나에 2사람이 지냈다. 서연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다. 노인은 침대를 썼다. 제가 바닥에서 자야죠. 안 돼요. 할아버지는 아직 몸이 안 좋으세요. 둘은 소박하게 살았다. 서연이 밥을 지었다. 노인이 설거지를 했다. 서연이 빨래를 했다. 노인이 방을 청소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서연이 물을 따르다가 컵을 놓쳤다. 물이 쏟아졌다. 아! 서연은 재빨리 수건을 집었다. 소매를 걷어 올렸다. 물을 닦았다. 노인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서연의 왼쪽 손목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 흉터는
서연이 손목을 내려다봤다. 반달 모양의 긴 흉터가 있었다. 왼쪽 손목 안쪽이었다. 어릴 때부터 있던 흉터였다. 아, 이거요? 어릴 때 다친 거예요. 어떻게 다쳤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이 떨렸다. 잘 모르겠어요. 5살 때 사고를 당했대요. 그때 생긴 거래요. 5살? 노인은 자기 손목을 봤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반달 모양이었다. 왼쪽 손목 안쪽이었다. 이건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숨이 가빠졌다. 서연이 놀라서 노인을 부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당신은 언제 어디서 다쳤어요? 고속도로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20년 전이에요. 교통사고였던 것 같대요. 20년 전, 고속도로, 노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사고가 났어. 엄청난 충격이었어. 차가 뒤집혔어. 유리가 깨졌어. 손목이 차체에 긁혔어. 할아버지, 작은 아이가 있었어. 여자아이. 왼손을 다쳤어. 피가 많이 났어. 내가 안아줬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노인이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눈을 똑바로 쳤다. 당신, 혹시 이름이, 저는 서연이에요. 박서연. 박서연.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고 나기 전 이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보육원에서 새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보육원. 네, 신원을 찾지 못해서 보육원으로 보내졌대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이 떨렸다. 서연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다. 얼굴, 많이 닮았어. 누구요? 네, 내 딸.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다. 울먹였다.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흉터는 똑같았다. 사고 시기도 같았다. 나이도 맞았다. 할아버지, 혹시 딸을 잃어버렸어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몇 살이었어요? 5살이었어. 서연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름이 뭐였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서연.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노인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외쳤다. 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딸이다. 20년을 찾아 헤맨 내 딸이다. 서연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혹시 이 사람이, 혹시 내 아빠가.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20년 만에 다음 날 아침 둘은 병원으로 갔다. 의사에게 모든 걸 말했다. 흉터를 보여줬다. 사고 이야기를 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3일에서 일주일입니다.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했다. 바늘이 살을 찔렀다. 붉은 피가 튜브에 담겼다. 서연은 자기 피를 봤다. 저 안에 답이 있었다. 진실이 있었다.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둘은 병원을 나왔다. 말이 없었다. 버스를 탔다. 나란히 앉았다. 창밖을 봤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하죠? 목소리가 작았다. 떨렸다. 서연은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제 가족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변하지 않아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도 눈물이 났다. 사실 무서웠다. 기대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 아니라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았다. 평생 부모를 몰랐다. 외로웠다. 혼자였다. 명절 때마다 슬펐다.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혼자였다. 엄마 아빠가 있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무서웠다. 혹시 꿈이면 어쩌지? 첫째 날이 지났다. 서연은 집중할 수 없었다. 카페에서 주문을 잘못 받았다. 손님이 화를 냈다. 사과했다. 전단지를 돌릴 때 길을 잃었다. 식당에서 접시를 깼다.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밥을 먹지 못했다. 잠을 자지 못했다. 창밖만 바라봤다. 손을 비벼댔다. 둘째 날이 지났다. 밤이 길었다. 시간이 가지 않았다. 시계를 자꾸 봤다. 1시간이 하루 같았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엄마 아빠가 있다니. 작게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베개가 젖었다. 노인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낡은 지갑을 꺼냈다. 사진을 봤다.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다. 제발. 손을 모았다. 기도했다. 제발 내 딸이게 해주세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제발. 목이 메었다. 어깨가 떨렸다. 셋째 날이 왔다. 아침부터 비가 왔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다. 하늘이 잔뜩 흐렸다. 둘은 우산도 쓰지 않고 병원으로 갔다. 옷이 젖었다. 신경 쓰지 않았다. 접수창구로 갔다. 강재원 씨, 박서연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하얀 봉투를 건넸다. 서연은 손이 떨렸다. 받을 수가 없었다. 노인도 움직이지 못했다. 제가 열까요? 네. 서연은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종이었다. 손가락을 넣었다. 찢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종이를 꺼냈다.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떴다. 첫 줄을 읽었다. Biological Parent-Child Relationship. 글자가 흐려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종이 위로 떨어졌다. 번졌다. Confirmed.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노인이 다가왔다. 무릎을 꿇었다. 종이를 함께 봤다. 일치율 99.99%.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울음이 터졌다. 서연아, 아빠.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섰다. 쳐다봤다. 하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에 둘만 있었다. 아빠와 딸만 있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2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다. 아픔이 터져 나왔다. 외로움이 터져 나왔다. 재원은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서연아, 정말 우리 서연이 맞구나. 아빠. 서연은 그 말을 처음 해봤다. 아빠,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예요? 그래, 내가 네 아빠야.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매일 찾았어.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을 꼭 안았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껴안았다.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왜 미안해요? 너를 지키지 못했어. 너를 잃어버렸어. 20년 동안 너 혼자 고생했잖아. 재원은 목이 메었다.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서연은 아빠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간호사가 휴지를 건넸다. 조용히 물러났다. 의사도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다. 조금 진정된 후 둘은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았다. 나란히 앉았다. 손을 꼭 잡았다. 놓지 않았다. 재원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날 고속도로였어. 우리 셋이서 여행을 가는 길이었어. 네 엄마도 함께였어. 엄마. 서연의 눈이 커졌다. 엄마는 예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날도 네가 좋아하는 간식을 잔뜩 준비했었어. 재원은 눈을 감았다.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사고가 났어.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어. 차가 뒤집혔어. 유리가 깨졌어.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나는 차에 끼었고 너는 재원의 손이 떨렸다. 너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어. 난 너를 찾으려고 했어. 비명을 질렀어. 하지만 못 찾았어. 경찰이 와서 나를 구했어. 병원으로 옮겼어. 그 다음은요. 깨어나자마자 너를 찾았어. 수색대가 나왔어. 일주일을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신발 한 짝만 남았어. 분홍색 작은 신발.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모두가 말했어.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었어. 내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여기가 알았어. 재원은 가슴을 짚었다. 그래서 찾았어. 회사를 그만뒀어. 집을 팔았어. 전 재산을 쏟았어. 10년, 15년, 20년 멈출 수 없었어. 서연은 울먹였다. 아빠가 그렇게 병도 걸렸어. 암이었어. 의사가 치료하라고 했어. 하지만 거부했어. 너를 찾는 게 먼저였어. 아빠. 결국 돈이 다 떨어졌어. 거리에서 살았어.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 매일 거리를 걸었어. 젊은 여자들을 봤어. 혹시 내 딸이 아닐까 해서. 재원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러다가 쓰러졌어. 추운 겨울밤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제가 나타났어요. 그래, 네가 나타났어. 천사처럼 나를 살렸어. 재원은 미소 지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다. 알고 보니 네가 내 딸이었어.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 20년 만에. 서연도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저도 그날이 이상했어요. 원래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게 운명이었어. 피가 피를 알아본 거야. 둘은 다시 껴안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비가 그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지. 아빠가 이제 너를 돌볼 거야. 하지만 아빠 몸은 괜찮아. 이제 살고 싶어졌어. 네가 있으니까 힘이 나. 병을 이겨낼 거야. 재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20년 동안 없던 빛이었다. 희망이었다. 의지였다. 그리고 서연아. 네, 아빠.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줄게. 네가 엄마를 닮았어. 똑같은 미소를 가졌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두 사람을 봤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여러 명이 박수를 쳤다. 재원과 서연은 일어섰다.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함께 웃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20년 만의 기적이었다. 사랑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이야기가 퍼졌다. 신문에 실렸다. 방송에 나왔다. 20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와 딸, 사람들이 감동했다. 눈물을 흘렸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한 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서연 씨 전액 장학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대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이에요? 네, 당신 같은 학생이야말로 훌륭한 의사가 될 겁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재원의 치료도 시작됐다. 한 병원에서 무료 치료를 제안했다. 회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원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힘들었다. 메스꺼웠다. 토했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몸이 약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아빠가 서연이 학비 낼게. 아빠, 괜찮아요. 장학금 받았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해주고 싶어. 20년 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재원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힘이 없는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치료실에서 주사를 맞을 때였다. 서연이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아줬다.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재원은 미소 지었다. 서연이가 옆에 있으니까 아프지 않아. 네가 있으면 아빠는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아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손에 머리카락이 묻었다. 가슴이 아팠다. 아빠, 꼭 나을 거예요. 약속해요. 그래, 아빠 약속할게. 2달이 지났다. 재원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다.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걸을 수 있었다. 웃을 수 있었다.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재원은 알았다. 서연 때문이라는 걸. 딸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걸. 어느 날 아침이었다. 서연이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서툴렀다. 간이 조금 짰다.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아빠,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래, 먹자.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아침이었다. 재원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눈을 감았다. 맛있다. 정말이에요. 짜지 않아요? 완벽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서연이 웃었다. 재원도 웃었다. 둘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강재원 회장님 계십니까? 회장님이요? 남자들이 재원을 봤다. 눈이 커졌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다. 그들은 옛날 재원의 회사 직원들이었다.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회장님이 필요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재원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난 이제 그냥 아빠예요. 내 딸의 아빠일 뿐입니다. 서연이 다가왔다. 아빠 옆에 섰다. 저희 아빠는 이제 쉬셔야 해요. 남자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이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재원은 서연을 안았다. 난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졌어. 바로 너야. 하지만 아빠는 회장님이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해? 난 20년 동안 모든 걸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재원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서연아, 아빠는 네가 부자가 되길 바라지 않아. 그냥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빠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둘은 웃었다. 햇살이 더 밝게 빛났다. 재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얀 머리카락이었다. 하지만 희망의 색이었다. 서연은 대학 입학 준비를 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아빠가 옆에서 응원했다. 우리 딸 최고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밤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가끔 재원이 옛날 이야기를 해줬다. 서연의 어릴 적 이야기를, 엄마 이야기를. 서연은 들으며 웃고 울었다. 천천히, 조금씩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갔다. 20년의 공백을 사랑으로 채워갔다. 1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재원은 완전히 회복됐다. 암세포가 사라졌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다. 강재원 씨,
믿을 수 없습니다. 완치입니다. 재원은 웃었다. 서연을 봤다. 딸 덕분입니다. 서연은 의대에 합격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첫 등교하는 날 하얀 가운을 받았다. 아빠 봐요. 제 가운이에요. 서연은 가운을 입어봤다. 조금 컸다. 하지만 자랑스러웠다. 재원은 사진을 찍었다. 눈물이 났다. 우리 딸 정말 의사가 됐구나. 아직 학생이에요, 아빠. 아니야, 넌 이미 의사야. 나를 살린 의사야. 둘은 껴안았다. 벚꽃잎이 그들 위로 떨어졌다. 그날 오후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서연 재단 개소식이었다. 재원이 만든 재단이었다. 옛 동료들이 도왔다. 기부금이 모였다.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제 딸 이름을 땄습니다. 재원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제 딸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혼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 재단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것입니다. 학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울 것입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아이가 서연이처럼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이 무대에 올라갔다. 아빠 옆에 섰다. 감사합니다. 이 재단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혼자인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아빠,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재원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리본을 끊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저녁이 됐다. 재원과 서연은 특별한 곳으로 갔다. 1년 전 그날 처음 만났던 그 거리였다. 여기에요, 아빠. 여기서 쓰러져 계셨어요. 인도였다. 평범한 인도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곳이었다. 서연은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하얀 국화였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릎을 꿇었다. 꽃을 만졌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 서연이 찾았어. 건강하게 잘 자라 있었어. 재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당신도 기뻐할 거야. 우리 딸이 의사가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서연도 무릎을 꿇었다. 꽃을 어루만졌다.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못 배워서 아쉬워요. 하지만 아빠가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알아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다. 재원이 서연을 봤다. 그날 멈춰 서줘서 고마워. 아빠야말로 20년 동안 멈추지 않아서 고마워요. 넌 나를 2번 살렸어. 2번이요. 한 번은 그날 밤 차가운 거리에서, 또 한 번은 매일매일 네가 웃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서연은 아빠를 꼭 안았다. 그날 멈춰 섰던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나도 그래. 널 찾기로 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둘은 일어섰다. 손을 잡고 걸었다. 벚꽃 길을 걸었다. 아빠, 저녁 뭐 먹을래요? 네가 좋아하는 거 먹자. 아빠가 좋아하는 거요. 그럼 둘 다 먹자. 둘은 웃었다. 거리에 웃음소리가 울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었다. 행복한 부녀였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새 집이었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거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재원과 서연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옛날 사진도 있었다.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 이제는 둘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아니, 더 깊어졌다. 2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었다. 운명이 맺어준 사랑이었다. 5년이 흘렀다. 서연은 이제 의사가 됐다. 하얀 가운을 입었다.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첫 환자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노인이 진료실에 들어왔다. 허리가 굽었다. 기침을 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서연은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가슴을 짚었다. 여기가 답답해요. 서연은 진찰을 했다. 심장이 약했다. 약을 처방했다. 설명했다. 매일 드셔야 해요. 그리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추운 날씨는 조심하셔야 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일어서려다 비틀거렸다. 서연이 재빨리 부축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을 밖까지 데려다 줬다. 택시를 잡아줬다. 노인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천사 같아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진료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6년 전 눈 내리던 밤, 쓰러진 노숙자를 발견했던 그날. 그때 그냥 지나갔다면 어땠을까? 아빠를 못 만났을 것이다. 의사도 못 됐을 것이다.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작은 선택이었다. 멈춰 서는 것, 손을 내미는 것, 도와주는 것.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첫 환자 진료 끝났어요. 잘했죠. 곧 답장이 왔다. 우리 딸 최고야. 저녁에 보자. 사랑해. 서연은 웃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다. 재원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셌다. 하지만 건강했다. 밝았다. 우리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아빠. 서연은 아빠를 껴안았다. 오늘 첫 환자 봤어요. 할아버지였는데 저한테 천사 같대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 천사지. 아빠가 천사예요. 아니야. 네가 천사야. 너는 나를 살렸어. 둘은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저녁이었다. 20년을 기다린 저녁이었다. 식사 후 재원이 말했다. 서연아,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요? 인생은 신기한 거야.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 네가 그날 멈춰선 것처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배웠어요, 아빠. 그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 나처럼 20년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난 건 기적이에요.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 재원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도와줘. 네가 나를 살린 것처럼. 그게 의사의 길이야. 그럴게요, 아빠. 약속해요. 둘은 창밖을 봤다. 눈이 그쳤다. 별이 빛났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을지도 몰랐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때 누군가 멈춰 설 것이다. 손을 내밀 것이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작은 선택이 만드는 기적이, 사랑이 만드는 기적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선택의 힘 느끼셨나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